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군리 평화기념관, 노군리 평화공원의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구도 이사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매학리 전만규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매학리에서 화성시 공무원들이나 혹은 화성시 정치인들이나 경기도 공무원들 혹은 경기도의 정치인들 아니면 중앙정부, 중앙 정치인들, 이런 매학리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며 혹시 그분들의 도움 가운데 방해되는 건 없는지 아니면 부족한 건 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도 그 어떤 이 공무원들의 그 제한된 그런 그 진부한 사고 방식이랄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좀 이상적인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좀 이 매학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나 기념관 그 조성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여기에는 그 좀 각 분야에 그 우리 정 박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좀 쪼빙해서 그 자문을 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이상적인 그런 그 매학리 평화공원을 좀 완성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군리에서는 그 관할관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는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매학리 케이스하고 노군리 케이스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국제적인 담론이 됐었고 노군리가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아마 매학리하고 차이점일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 데는 특별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도의 조례를 만들고 또 화성시에 경기도의 조례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별도로 조례가 있다는 거고. 네, 화성시의 조례는 이미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단순히 화성시만의 생태공원으로 생태평화공원으로 머물 공간일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최소한 이것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함께 키워나가고 경기도민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학리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오랫동안 해온 그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 생태 회복을 위한 그 지난한 그런 투쟁, 본인은 투쟁을 했는데 그런 운동을 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화성시 조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거는 화성시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가들 그다음에 화성시 의원들이 또 열심히 또 화성 거기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저는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행정가들하고 잘 해서 최소한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도조례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지원조례를 만들면 화성시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지원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공헌이 되고 도에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적어도 공직자들은 그 관련 조례가 있거나 법이 있거나 해야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또 예산을 받는 문제는 또 그 매학리 피해자들 분들하고 또 거기 협조하는 행정기관의 관심 뭐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군의원, 시의원 뭐 계시잖아요. 도의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느냐에 따라서는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결국은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 다만 이거는 있어요. 그 생태평화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막
화성 시민 말고도 많은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예산 지원 받기가 매우 수월해져요. 그래서 우선은 방문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좋은 공원, 좋은 정원, 좋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많이 오도록 노력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죠. 선친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선? 저희 선친은 이제 1923년생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무진하게 노력을 하셨죠, 평생. 노무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저희 선친이고 1960년에 서울에 운영하는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 소총사무소에 처음으로 청원서를 낸 것이 시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청원서 한번 냈다고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겪고 결국은 문학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진실이라도 미국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면 정보기관에 끌려가고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서 그때 노군이 사건에 관한 중편소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학이라는 그 월간 잡지인가 거기에 투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노군이는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죠. 이제 그래서 저희 선친이 그 이후로 뭐 평생을 노군이 사건의 진상 규명, 인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유력 기관, 미국의 AP,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등등 많은 기관에서 아주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실어줬고 미국만이 아니었고 미국이 심지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방일보 우리라 따지면 국방부에서는 국방일보에까지 두 면에 걸쳐서 장문의 부고 기사가 실렸는데 프랑스 일간지에도 그렇게 실렸어요. 실렸는데 정작 한국은 박스 기사 제대로 실은되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가 작은 박스 기사로 냈고 나머지는 다 단신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렇다면 가해국가의 중요한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줬다. 그 심지어 프랑스라는 다른 제3의 국가에서도 그 아주 박스 기사로 크게 길어졌는데 우리 자국의 언론이 정말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은 우리의 좀 부끄러운 사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나중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난 한 달쯤 후인가 한국의 한 언론인이 컬럼에서 그걸 지적했어요. 노무현 사건을 해외에 제대로 알린 것도 가해기구 미국의 언론이 알렸고 그다음에 그 앞장섰던 피해자 대표 고 정호영 선생의 그 부고 소식도 미국은 대서특필했는데 한국은 정말 조그맣게 단신으로 취급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냐 하고서 한국일보에 한 논설위원이 컬럼으로 실은 적이 있어요. 노근이 사건을 아마 국내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진실, 미국인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잘못 인식하고 평가하지 않느냐, 이제 그 지적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장문의 기사를 실은 거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생 동안 노군이의 역사적 진실 규명, 인권 회복에서 헌신한 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언론이 대서특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군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도 과거의 언론조차도 그것을 장문의 부고 기사로 다뤄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친이 그 소설 형태로 썼다고 하시는데 원래 작가는 아니시잖아요. 전공은 법학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선친은 원래 이제 지식인이죠. 뭐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분이 많지 않았을 때 시대인데 중앙대학에서 법대를 나오신 법학을 전공한 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노군이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됐고요. 노건희 사건은 한국 정보학의 지난한 투쟁도 있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 법을 만드는 지난한 하나의 과정들이 수반되는데 더 어려운 상대는 한국 정부조차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다른 나라의 존재라면 우리의 동맹국가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 진실규명 활동하는 거, 인권회복 활동하면서 엄청난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건희가 지금 사건 발생 72주기를 맞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가장 이유는 국제적 역학관계. 뭐 뭐니 뭐래도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리가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였다고 그런다면 이 진실규명이 72년씩 할 필요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많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노력해서 더 건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력을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면 노건이나 매양리 같이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도 70년씩 50년씩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다음 미래 세대의 기대는 더욱더 건강하고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민사회와 국가가 돼야 이런 억울함도 당하지 않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저희 노건희는 이 가해국 대통령,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 표명 이미 했어요.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평화정신 그리고 우리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주한미 대사가 부임하면 그다음에 총을 그 당시에 쏟고 사격을 했던 공격을 했던 미 8군 사령관이 한국에 그래도 부임하면 미국 대통령, 자국의 대통령이 사고한 그 현장에 노건희 평화공원에 와서 추모탑에 헌화할 정도의 나라가 되고 헌화할 정도의 평화공원이 돼야 진정하게 우리는 국가적 위상도 설 것이고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으로서 같은 설린 관계도 서로 더 확대 재생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자존심도 세우고 위상도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노건희 평화공원이 더욱더 발전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것을 이 시대에 사는 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명으로 생각하고 매양리도 이제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미국이 거기에 대사가 방문할 정도로 미 8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이 공군 사령관이 와서 그 과거를 더듬어 보고 같이 설린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래야 매양리도 진정한 평화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노건희에 빗대서 노건희 사례를 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에 공동 저자로 만났던 노건희에서 매양리까지라는 책에 공동 저자로 만났던 두 분이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길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 결론 삼아서 해주신 대사나 그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면 꼭 노건희 거쳐서 매양리 거쳐서 그 하여간 추모하고 헌화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두 지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꼭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그걸 함께 바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초도 얘기했던 대로 매양리 문제나 노건희 문제는 미국을 싫어서 미국을 반대해서 하는 반미 운동이 아니고 인권 회복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건희 같은 경우는 역사적 진실이잖아요. 가해했다고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 진실을 우리 역사책에 정확하게 남겨야 되잖아요. 잘못된 역사를 부정확한 역사를 남길 수 없잖아요. 그 역사 회복 운동이고 인권 회복이고 환경 회복 운동이고 생활권 회복 운동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다른 것들로 의해서 그것이 비판받고 그것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피해를 받은
매항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군이에 와서 우리 그 정구도 박사님의 이 귀한 말씀 진짜 감명 있게 잘 받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구도 이사장님이 노군이에서 가꾸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와 거기서 얻어진 해안, 지혜 이런 것들이 모두 매항리에 반영되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화성시 공무원들도 꼭 좀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때 꼭 자문위원장님으로 꼭 좀 모셔서 하여간 좀 대우 좀 하고 그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이 필요하다면 제가 경험을 같이 공유할 생각은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시군에서 그 공직자들이나 그다음에 시의원 이런 도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 벤치마킹으로 와요. 그렇다면 옛날에 금정군에서도 다녀갔어요. 고향.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수 시의원들이 대여섯 명인가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그래도 시의 담당 국장이라든가 적어도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또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또 이제 또 그걸 기획하는 실무 공직자들이 훨씬 일하기 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이렇게 OBC 더운 방송처럼 조그만 언론사나 출연료도 못 드리는 전망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오되 꼭 지금 말씀하신 화성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좀 와서 제 해안을 좀 들으시고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구도 박사님의 해안을 다시 들을 기회가 좀 꼭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하면 진을 좀 빼보고 싶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군리어 영원하라, 매항리어 영원하라. 고맙습니다.